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호섭 감독님, 배우 강동원 씨, 이현욱 씨, 한중상 씨 올라와 주세요. 지금 촬영하시느라고 지금 소리가 그렇게 크신 것 같지 않아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설계자라는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고요. 감독님이랑도 직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 감독님 전작은 아마 그래도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면, 이런 상업 영화는 좀 관객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거든요. 적은 편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예매 성공하셔서 오신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도 또 배우분들도 이 시간 정말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질문 준비하시고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감독님께 궁금했던 것들 아마 여러분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궁금증 여쭤볼 텐데요. 일단 이 영화가 원작이 있는 영화잖아요. 네, 엑시던트라는 영화에서 어떤 점 때문에 이 영화를 다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원작인 엑시던트는 저도 개봉 당시에 보지 않았었고 아마 조금 더 있었다가 작품을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범죄의 여왕이라는 작품을 찍고 이제 그 다음 작품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제가 그냥 작품들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잘 없어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엑시던트를 보면 내가 한다 라고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엑시던트를 제안을 받아가지고 운명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운명적인 만남을 함께 하게 되셨던 그 세 분의 배우분들의 또 인사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일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영화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자에서 월천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자에서 전만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서 저희 영화 설계자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GV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화에 출연한 배우분들이 오늘 같이 해주지 못한 분들까지 해서 너무 다 쟁쟁하고 너무 다 연기도 잘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관객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세 분 캐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계자의 영일의 경우는 강동원 배우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강동원이구나. 근데 저도 그냥 시나리오를 드리고 강동원 배우님이 할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진짜 너무 떨고 있다가 한번 뵙고 싶다 감독님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선배님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을 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탁 서버리면은 그냥 강동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약간 좀 그래요. 그냥 얘기하면은 이렇게 처음 만나면 되게 사람이 되게 뭔가 막 뻣뻣하고 막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선배님은 진짜 그냥 되게 가벼운 얘기부터 작품에 대한 얘기까지 되게 저 사람을 진짜 너무 꼭 하고 싶다 하고 그때도 되게 저랑 안 해줄 줄 알고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번 만나자고 하는 거는 그래도 관심이 되게 있는 거다 라고 해서 한참 뒤에 이제 같이 찍을 때쯤은 그걸 물어봤었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선배님이랑 이렇게 작품을 찍을지도 몰랐고 찍고 나니까 항상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동원 선배님밖에 안 보이시나 봐요. 같이 있으면 그래갖고 아들이 안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저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캐스팅돼서 너무 운이 좋았죠. 그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배우분이고요. 그리고 이현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월천 역할을 맡았을 때 너무 미션이었어요. 글로는 썼는데 이런 사람 누가 어디서 찾지? 근데 진짜 이제 이현욱 배우님이 나온 그 진짜 예전에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인터뷰하는 건데 그거 보면서 일단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작품은 너무 멋진 배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그 인터뷰 되게 사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월천이다 저 눈빛은. 그리고 지금보다도 피부가 더 하얗고 더 뭔가 막 약간 그 다른 느낌이 또 있어서 이 배우분 아니면 월천을 할 수 없다 해서 진짜 매달렸어요. 되게 처음에는 막 힘들어한 지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용케 저랑 같이 해줄 수 있어서 저는 또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배우입니다. 한 배우님은 저희의 그 전만 역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아역에서 성인으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의 배우를 진짜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성 배우님도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작품 찍을 때가 19살에서 20살 되는 시기라서 배우분에게도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전만이 막내이자 유부남인 역할을 되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나이대에는 준상 배우님만큼 커리어가 되게 화려하고 되게 멋있는 작품을 찍은 배우가 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배우분들은 왜 이 작품을 또 선택하셨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강동원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읽고 이거를 원작이 있는 작품을 리메이크를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원작을 보고 되게 한국에서 잘 안 나오는 그런 장르의 영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신선할 것 같았고 또 관객분들에게 이런 영화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감독님의 전작을 보고 전작에서 되게 되게 저예산 영화인데 되게 재밌게 잘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 만나보고 같이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또 배우님이 하시지 않았던 어떤 역할이라는 느낌도 드셨나요? 제가 했던 캐릭터 중에서 제일 좀 차가운 그런 캐릭터였고 당시에 또 제가 이런 캐릭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보고 제가 지금까지 못 봤던 제 얼굴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만족하셨죠? 만족이라는 건 없겠죠. 네, 만족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연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좀 성장한 지점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작품.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심리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 심리 액션. 네. 그리고 좀 되게 어두운 그런 내면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드러날 수 있었지 않았나. 물론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도 제 새로운 얼굴을 극장에서 마주하게 돼가지고 근데 저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이 역할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이 희화화되는 거를 원치도 않았고 좀 제 나름대로는 엄청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단순히 제가 연기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저한테는 부담이 조금 많이 컸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 정도를 잘 잡아주셨고 팀원들이 아주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저는 극중에서 트랜스젠더로 이제 나왔지만 감독님한테 이제 보이스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순간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일처럼.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러한 정보를 줬었을 때 분명히 트랜스젠더라는 인식이 바뀔 거라는 거를 확신을 했기 때문에 보이스를 자기적으로 건드려서 어떤 일부러 여성성을 강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지향을 했기 때문에 흔히 주변에서 제 친구들도 월천처럼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 소수자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저한테는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캐릭터의 확장성도 가져갈 수 있고 제가 또 스펙트럼을 이렇게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트랜스젠더일 뿐 아니라 또 이렇게 번장의 귀재로 나오잖아요.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이 하이힐을 신을 일이 없다가 그런 이렇게 타이트한 스커트나 이런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여자분들을 조금 존경하게 됐고 스타킹의 기능이 그렇게 뛰어난 줄 또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보온성이 뛰어난 거 예, 알고 계셨죠? 예, 그리고 굉장히 치마가 사실은 굉장히 남자한테 필요한 의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왜요? 엄청난 통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얼마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정말 너무 애착이 가도록 만든 막내 동생 같은 정말 전반 역의 탕배우님. 네, 저는요 대본을 처음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이야기는 강동원 배우가 한다. 일단 그게 컸고요. 그리고 대본을 한 번 읽지 않고 굉장히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3번, 4번 이렇게 읽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 이야기의 해석이 조금씩 다 달랐고요. 중점을 두고 보는 시선도 영일 시선으로 한번, 제 입장에서도 한번, 그리고 타겟 입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계속 읽었더니 그게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나름 이제 폭탄머리로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각 배우들에게 다 새로운 모습을 부여한 그런 영화로 남을 것 같네요. 아니, 탐수상 배우님은 지금 원더랜드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거의 오늘 개봉했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아, 예, 거기서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저를 찾아야 될 수 있는 그런 네, 그것도 많이 왜냐면은 제가 실례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영화를 보셨으니까 우리 영화는 일단 보셨으니까 또 이제 배우님 전반 역에 좀 더 애착을 가지신다면은 원더랜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객석으로 이제 좀 마이크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준비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앞좌석에 앉으신 분들께 굉장히 애착이 큽니다. 저요라고 손을 드신 분께 먼저 마이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영화를 보고 그 등장인물들이 각자 심리적으로 어딘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비춰진 모습들이 일종의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영화에 비춰지지 않는 과거의 일로 인해서 억압된 욕망이 있다면 혹시 무엇일지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도 대답하셔야 될까요? 감독님도 억압된 욕망. 실제로요? 많죠. 억압된 욕망 굉장히 많고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뭔가 야만스러운 어떤 지점을 꿈꾸며 굉장히 잘 정제시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 억압된 욕망이 아닐까요? 네. 이 영화에서 좀 어떤 한 부분이라도 그런 걸 좀 표출했던 장면이나 캐릭터가 있으시다면요? 근데 이 영화 이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저의 어떤 조금의 모습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동원 배우님이 연기했던 영일 같은 경우도 영화 현장은 항상 누군가를 의심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다 의심해야 하다고 끝내 가다 보면 아 내가 영일처럼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월청 같은 경우는 제 되게 가까운 숙모님의 이름 별명이에요. 월에 처음 번다고 다 맨날 차 올해 처음 해보세요? 아니요 그게 목표예요. 아, 맨날 그 밤중에 퇴근하면서 이렇게 차 몰고 가면서 앞에 월천교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거기 지나면서 월에 천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항상 제가 듣고서 아 나도 월천 캐릭터 넣어야지. 그리고 전만이 같은 경우도 항상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막내가 되게 애살스러운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저 역시도 집에서 막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저한테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배우분들은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 좀 전사 같은 거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영일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 지점이 있죠. 네. 짱눈이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가족이 없고 그리고 뭐 신분도 저기 뭐 국가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신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름은 뭐 숫자 1번 네, 영일이라고 불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짱눈이와 둘밖에 없는데 되게 힘들게 살다가 둘이서 어떤 뭐 이를테면 안 좋은 곳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어른들에게 이용당하고 거기서 돈을 강제로 벌게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조금 자랐을 때 그곳을 탈출해서 또 거리를 배회하다 어떻게든 먹고 살다 어떤 또 나쁜 어른들을 만나서 이런 일을 접하게 되고 이 어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른들을 설계해서 정리를 하고 독립해서 자기들만의 회사를 꾸리고 큰 돈을 벌어보자 야망을 가지고 둘이서 일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제키를 캐스팅하고 일이 점점 커져서 월찬이 캐스팅하고 그러다 월찬이가 투덜투덜돼서 전말까지 캐스팅하고 네. 이거 프리퀄 나와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멋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만들어주신 게. 네. 근데 이제 질문이 어떤 결핍이나 이런 거에 관한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일은 짱눈이에게 되게 집착을 했고 그러면서 또 점점 미쳐가지 않았나. 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우 배우님. 저는 월천의 그런 결핍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체성의 결핍인데 그게 뭐 비단 본인의 그런 자아의 성별보다도 이 세상에 대한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강부안에서 뭐 서사가 조금 정리가 되긴 했지만 저는 영일이 형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보다 얘가 하는 게 마음 편한 친구였기 때문에 감독님이랑도 그런 정서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결핍, 뭐 일단 뭐 정체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세상에서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뭐 육상 선수였었을 시절에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 혼자서 이제 튀어나가고 싶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결핍이 조금 강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희를 짝사랑했다면 정만은 어떤 존재였나요?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귀여워. 귀여운 것까지는. 귀여운 동생이죠. 예. 그리고 그 상강보안에선 가장 행복한 월천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 집단 속에서 아무튼 귀여운 동생으로 거기까지만. 한마디 하셔야죠 이제 전만 역에. 저는 전만이는 아무래도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만 조금 약간 부와 명예라고 해야 되나? 권력과 그런 거에 대한 좀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할 때도 그게 결국 결핍이고 욕망이다 보니까 실제로 나는 유부남이고 뺨도 갔다 왔고 굉장히 나는 강하다를 말로서는 표현하지만 온몸으로 나는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연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감독님께 여쭤봤을 때 이게 이 유부남이고 이런 설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강한 척하려고 세 보이려고 하는 거짓인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사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에 처음에 놀랬고, 그거를 조금은 더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봐도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또 자기와 좀 다른 모습, 뭐 유부남의 뭐 자녀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연기하기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그 악착 같은 모습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너무 잘 표현됐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월천이의 과거에서 뭐 굳이 약간 이제 영화나 뭐 캐릭터랑도 사실 되게 동떨어져 있는데 왜 달리기 선수였던 거예요? 아무래도 제 허벅지를 보시고 그 너무 혹시라도 스타킹 신었을 때 관객들이 너무 놀랄까봐 미리 주신 건가요? 뭐죠? 밑밥이라고 하죠. 밑밥. 저는 일단은 육상 선수를 하게 된 이유는 월천이라는 캐릭터 하기 이전에 그 성결정에 고민이 있을 때 굉장히 육체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계속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을 하고 항상 되게 짧은 반바지와 몸으로 기록을 내야 되는 일을 하는 순간 자기의 기록과 자기가 원하는 지향성이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육상 선수로 일단은 하고 싶었고, 어찌 보면 또 그 이현욱 배우님이 예전에 약간 기계체조 같은 것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런 전사를 넣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또 생각했지만, 이제 동원 배우님이 물어보신 그런 약간 혹시라도 허벅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스타킹의 성능은 참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정은채 씨 다리 보이다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랬더니 장면 전환이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된 부분이었는데, 네, 저희가 질문하신 분들께 지금 에스업투데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핸드크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강동원 씨도 하나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네, 질문하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한 분밖에 질문을 못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 좀 한 분씩 받을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전반역에 탕준상 배우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저희 딱 가운데. 네, 들고 계신 건 이현욱 씨. 제 이름을 듣는 세상에서 네, 어쨌든 저기 가운데 딱 가운데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작에 나오신 그 도그데이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시는데 여기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마침 촬영 기간이 겹쳐서
약간 좀 순조로운지가 좀 궁금하고 혹시 그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월천이 점을 찍어줬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네. 일단 오토바이 올 상반기에 또 다른 영화 강아지 영화 도그데이즈라고 제가 출연한 작품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오토바이 운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촬영이랑 시기가 굉장히 겹쳐가지고 써먹을 일이 많겠다 했는데 여기서는 좀 짧게 초반에만 짧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가 도그데이즈에서 운전했던 오토바이는 그 배달용 스쿠터 같은 거였는데 여기서는 좀 더 큰 오토바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짧은 거리만 하고 네, 다 뭐 대역분이 맡아서 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 되게 비포장도로나 그런 좁은 길 약간 이런 곳이었어가지고 그랬고 점을 찍어줬을 때는 확신을 했습니다.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 배우님은 어떤 마음으로 점을 찍어주셨어요? 정말 귀여웠어요.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제 대사가 뭐 나올만 하지 않나요? 귀엽다는 대사가? 한 20번 누구래요, 박수인데. 감사합니다. 뭔가 동상이몽이었던 근데 정말 친동생처럼 너무 재밌게 찍어가지고 네, 아무튼 촬영장은 재미있었습니다. 이현우 배우님 정말 눈물 연기 너무 잘하시지 않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그 캐릭터랑도 좀 맞지만 진짜 그 정만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잘 표현됐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럼 이현우 배우님께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제일 먼저 손 드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월천은 주조연 캐릭터 중에서도 타 캐릭터와의 정서적 관계성이 유독 두드러지는 캐릭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만, 제키, 영일과 대화를 나눌 때 각자 캐릭터에게는 어떠한 감정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 차이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캐릭터들이랑 얘기할 때 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고 다른 감정이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영일을 대할 때와 정만을 대할 때, 또 제키를 대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일이 형은 제가 되게 기대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방황할 때 이렇게 저를 건져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혼자서 이제 짝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었던 캐릭터였고 제키는 사실은 제 입장에선 되게 애증의 관계로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너무 잔소리하는 이제 엄마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렇지만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이런 존재로 저는 관계성을 가지고 왔고 전만이는 사실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입사 동기 같은 느낌인데 제가 조금 그렇게 챙기는 입장이고 전만이한테는 사실은 되게 형이고 싶었던 정서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누나라고 이제 하라고 하지만 든든한 형이고 싶었던 그런 관계로 했었고 그 전만이 죽었을 때 이 얘기는 제가 따로 해드리는 건데 저는 그 장면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전만이 죽었을 때 그때 제가 표현하는 슬픔이 사실은 의심도 받아야 되고 진심도 보여야 되는 그런 거였어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감정 연기를 할 때 이제 영일이 형과의 긴장감도 있어야 되고 이제 제3자가 봤었을 때 의심도 가야 되고 제 감정은 진짜여야 되고 근데 이게 연기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아슬아슬 줄타기였거든요. 왜냐면은 잘못하면 감정을 쥐어짜내는 자기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정말 저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감독님 그 장면 찍으실 때 좀 어떠셨어요? 정말 원하는 장면 얻었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일단 그 장면이 저희가 동원 배우님과 현욱 배우님이 되게 예민한 씬이고 영화 그거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게 달라져야 되는 씬이기 때문에 그 현욱 배우님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기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서 대화를 나눌 때 제키 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의심 구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표정을 딱 다잡는 순간 저는 되게 이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저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배우한테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연기해주세요라는 말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되지만 의도치 않게 두 개를 드렸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캐치해주는 이제 어찌 보면은 강동원 배우님이 계속 엄청난 순간 의심을 바로 캐치하고 잡아내는 그 두 시너지를 볼 때 되게 저는 좋았죠. 그날 되게 다들 배우분들은 다들 되게 고통스러운 날이었는데 저는 좋았어요. 세트에서 찍기도 했고 다들 되게 저는 되게 세트에서 찍는 날은 편한 날이거든요. 배우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었어요. 저희도 그래요? 그래요? 강동원 씨를 중심으로 해서 강동원 씨와 이제 투샷이 잡히는 그 배우분들의 어떤 그때 긴장감 이게 저는 영화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영화에서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영일의 정말 그 의심병이 도지는 완전 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팀원이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 살려보려고 했고, 찍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좀 힘들기도 했지만 눈이 되게 아팠던 기억이 나요. 되게 집중도를 끌어올리려고 최대한 눈을 안 깜빡거리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되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심 반, 좀 믿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혼재하는 그 상황을 눈을 이제 깜빡거리지 않으면서 네, 어쨌든 엄청나게 초집중하고 있을 때 눈도 깜빡거릴 새가 없는. 네, 그리고 영화는 너무나도 큰 스크린에서 이제 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연기자들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도 되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집중도 있게 끌어올리려고 신경을 많이 썼죠. 이렇게 고생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먼저 죽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죽을 때 고생했습니다. 여기 누워가지고 비가 막 추운 겨울날에 땀나. 실력상으로 봤을 때는 실내 촬영이 별로 없으셨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네. 그러면 강동원 씨께 질문 있으신 분들 손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께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셔가지고 저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분께 네 맞습니다. 네.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영일의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올라온 미혼의 부자의 그런 여러 가지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 나쁜 놈인데 애정을 붙이기 위해 하신 노력이 있는지 연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영화가 되게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영화죠. 그리고 제가 연기하는 주인공 캐릭터 영일이라는 캐릭터가 이 극을 끌고 가는 그런 캐릭터인데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청부 살인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관객분들이 또 이 인물에 감정이입을 해서 영화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좀 되게 사실 뭐 쉽진 않은 지점들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대본이 그래도 영일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끔 쓰여져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되게 흘러가는 그런 지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청부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 일단 나오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은 그렇게 막 착해 보이는 인물들이 아니었어서 네, 뭐 일단 뭐 저는 제가 그 영일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세계 이 영화라는 이 영화의 세계관을 믿고 그냥 연기했어요. 네. 약간 그러면은 뭐 비즐란테처럼 약간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청부살인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좀 부여하시면서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이 인물은 되게 냉정한 인물이라 그냥 들어오는 일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는 영화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로 하는 얘기가 청부살인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그 동원 배우님을 캐스팅할 때 제일 고려했던 게 얘기했던 것처럼 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동원 배우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싶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완충장치는 되려 동원 배우님이 온 다음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지 악인지 그냥 되게 뭘 말하든 좀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고 보면 다른 배우님들도 같은 팀으로서 그 청부살인에 가담하는 한 팀원으로서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들에게 또 나는 이 일을 그래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또 정당성 같은 것들 어떻게 부여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만이는 사실 강해지고 싶어서 이런 일쯤이야 뭐 난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영화 속에서 대사로도 나오지만 굉장히 돈이 중요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미 그렇게 아마 그때 유부남이면은 뭐 사고를 친 거겠지만 사고도 쳤고 그러니 뭐 소년원 같은 것도 갔다 왔고 이미 안 좋은 쪽으로 물이 든 상황에서 좀 더 강해질 수 있으면서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을 택해서 그냥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저는 월천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월천만 벌자 그걸 알고 있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포스터에도 나와 있거든요. 형이 하자면 해야지. 그냥 이 사람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지 제가 뭐 살인의 뭔가 그게 있어서 그렇게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감독님께 질문 있으신 예, 가운데 계신 분이 아까부터 굉장히 손을 빨리 드셨는데요. 네. 네. 마이크 와 있습니다. 네. 영화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뭐 소설들도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작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설정이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것이 원래 원작에서는 짱놈이가 이렇게 영일의 약혼녀 같은 존재였다고 들고 있었고 제키가 원하는 할아버지 영감했던 남자였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월천 역할도 여자였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설정이 달라졌었는데 그 설정을 바꾸실 때 고려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영일의 집에 텔레비전이 부서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짱놈과 영일의 감정이 어땠는지 약간 묘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질문을 들어보면 되게 꼼꼼하게 봐주셔서 해주신 질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원작과의 차이를 제일 많이 주고 싶었던 것은 어찌 보면 뭐 아내의 죽음, 원작의 브레인의 아내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 죽음이 되게 그냥 아내의 죽음이니까 의심하고 화가 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인물이 정말 나와 같은 인물의 죽음, 동료의 죽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아내도 그렇고
예를 들면 원작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의심을 받던 어떤 그 스튜어디스의 캐릭터가 이제 그 상대 그 의심 지금 이치현 역할에 대신해서 죽게 되잖아요. 일종의 그런 어쨌든 뭐 약혼녀에 관련한 것들을 너무 도구적인 죽음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한 여성의 이미지는 굉장히 쉽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영화에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 조심성 있고 스토리를 가미해서 어쨌든 이 영일이라는 인물의 슬픔, 고독함에 훨씬 더 기댈 수 있는 방법이 뭘지에 착안해서 했던 방법이었고, 그 제키의 캐릭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원작이란 이미 좋은 작품이 보여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약간 이 삼광보안이라는 집단이 이 세상 안에 스며들려면 어떤 사람들이 스며들어야 할까? 어떤 연령대의 어떤 사람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월천과 같은 캐릭터, 어찌 보면 제키와 같은 캐릭터들이 이 안에 스며들어 가면 원작의 어쨌든 다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상들을 접근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차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진 텔레비전. 네. 네. 깨진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그 이종석 배우님이 해주셨던 짝눈의 과거 시인을 찍을 때 실제로 그 텔레비전 안에 뒤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부서져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부서져 버렸는데 아마도 영일은 그 이후에 집을 치웠겠죠. 치우고 뭐 죽고 그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영일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남겨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약간 짐처럼 남아있는 버릴 수 없는 어떤 하나가 그 깨어진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영일은 기능이 없는 것을 남겨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일하게 감정, 어떤 자기의 어떤 죄의식과 감정이 섞여 있는 물품을 집에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텔레비전을 깨어진 채로 썼습니다. 네, 질문에 대답이 잘 됐죠? 네, 그 정말 원작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캐릭터들 저도 궁금했었고 인상적이었고 이 작품의 또 가장 큰 강점이 살아있는 캐릭터들 한 명 한 명에 부여된 생명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점을 잘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분께 질문해도 좋으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네, 가운데 계신 네, 맞습니다. 네, 손 들고 계신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일의 의도대로 청소부와 대결하는 그런 결말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진실을 파헤치고 진실에 가깝게 간 하우저가 망상증 환자 취급받으면서 잡혀가고 그리고 영일의 경우에도 영화 마지막 부분에 청소부에 의해서 뭔가 살해당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결말을 남겨주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진실을 알려고 파헤치는 사람들보다 진실을 손에 쥐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믿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지 혹은 영일이나 하우저는 자신들이 이미 강하게 믿고 있는 편향된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말을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질문 되게 감사드리고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을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약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작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영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일이 누군가를 어쨌든 되게 철저하게 붙잡고 싶었던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어쨌든 파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원작에 어떤 없었던 텍스트를 조금 더 주면서 영일에게 완결성을 주고자 했던 지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 두 가지 의도는 다 동일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뭐
뭐 실제로 영화 안에서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범인이라는 게 잡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너무 많고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은 어떤 사실을 알고 싶었을 때 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분노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영일 사고사로 살인 청부를 하는 영일과 지금 관객석에 앉아 있는 우리 같은 저 같은 글 쓰는 사람들과 맞닿아 있는 어떤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굉장히 장르적인 고민이지만 그게 이 우리 일상에 스며든 어떤 의심으로 같이 오는 순간 저도 관객분들과 함께 우리도 못 찾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야기의 끝맺은 부분에 어쨌든 그 단초로 남겨둔 거였고 이거는 어찌 보면 뭐 이거를 생산하는 사람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영일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처럼 감정이입을 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결말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이 되시나요? 네,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뒷부분에는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 여러 매체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그 체스 말과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게 사고사였고 어떤 게 이제 계획된 청살인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일단 감독님이 표현하고자 하시는 부분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약간 김신록 씨의 모습을 비춰준 부분이나 근데 여기서 하나 저는 플러스에서 그 인물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동희 씨의 존재 그분의 등장과 역할은 이 영화에서 어떻게 좀 비춰지길 원하셨는지 일단은 저희 설계자라는 영화에서 어떤 댓글이나 이런 반응으로 어쨌든 리액션을 하는 화면이 나오지를 원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개인 미디어로 넘어가서 이 어떤 우리가 주성직의 사망 사고를 두고 어쨌든 접근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는 뭐 진짜 여기 사실이 하나 있다면 누군가 돌을 막 던지다 보면 하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저의 캐릭터 역시도 항상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거나 미스테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회를 바라보려고 했던 굉장히 어쨌든 자극적인 소재들을 찾아가면서 따라다니는 레카 유튜버인 설정이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뭐 인터넷 보다 보면 익명성으로 가려진 어떤 이런 개인 매체들 뭐 굉장히 막 강한 의심을 얘기하는 인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쨌든 자기가 어떤 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영일을 유추해내는 건 자기 어떤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청소부를 의심하는 그 영일과 또 모스맨을 의심하는 하우저가 둘이 같은 꿈을 꾼 어떤 순간은 서로 만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하우저의 캐릭터를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동희 씨는 다른 배우들과는 만날 일이 없으셨었죠 촬영할 때? 영일과 한 5m, 4m 정도. 그러니까 뭐 전화로만 통화해서 연기 같이 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배우분들은 그런데도 충분히 또 그 텐션을 또 살려야 되고 좀 어려우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나중엔 또 이제 본인이 모스맨으로 지목을 받기도 하고. 네, 한동원 씨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모스맨으로 정확히 지정하는 설정이 아니었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나리오가 조금 수정이 되면서 그런 설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설정도 있었어요. 제가 취조실을 나와서 북도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고, 원래는 그리고 그 방송국 건물에 불을 지르죠. 그죠? 좀 더 음모론자 같은 캐릭터였었어요. 그래서 영일을 정확히 지목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결말도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디렉터스 컷이나 뭐 좀 찍어놓은 거 없으신가요? 일단 불은 못 피우고요. 이게 어쨌든 어떤 정도로는 저희도 그 선명함을 저희 이제 이야기 안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내고자 했던 게 마지막에 그 체스 말이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동원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그 의도와 어떤 그러니까 저도 이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뭐 끝나고 나서 이 시나리오 버전 때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영화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전 영화도 그랬지만 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프리퀄을 찍게 되신다면 이런 결말도 좀 찍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희가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오늘 저희가 되게 시간 빨리 가죠. 네, 거의 지금 50분 넘어가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그렇지만 또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뭐 배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못 하시는 게 있다면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어쨌든 저희가 뭐 어떤 카톡방이나 뭐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되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고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이 나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질문들이나 오늘 저에게 주신 질문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그렇게 텍스트에 친절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시려면은 굉장히 열심히 보셨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다음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제 더 열심히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시간인데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감독이 이제 영화 끝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글을 이야기하는 건 약간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생각도 많지만 참 고맙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 된 것 같긴 해요. 혹시 댓글 같은 거 읽어보세요? 평 같은 거? 뭐 이번 영화는 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좀 찾아볼까 하고 있고요. 뭐 영화 보고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대충 대충 생각이 들었고 네, 영화도 저도 한 영화를 이제 20몇 번째 찍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었고 네, 뭐 아무튼 영화 뭐 저는 뭐 영일 캐릭터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영화가 이제 개봉해서 아직 지금 극장에 이제 2주차로 달려가는데 영화 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부족한 점 뭐 있었더라도 네, 잘 이해해 주시고 네, 또 좋은 영화 만들어서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에서 감독님이랑 영일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각자의 이제 여러 관람객분들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존중을 하고 이렇게 그래도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때문에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좀 더 생기고 이렇게 용기라는 것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 취향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뭐 아이씨 막 이런 거보다 한국 영화에 용기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관람평 같은 거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앞에 수면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바로 안 봤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졸리다 약간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취향일 수 있어요. 그것도 존중하고 그분이 피곤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영화관에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한국 영화에 저는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이 되게 움츠려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지구도 관람해 주시고 하는 게 한국 영화에 큰 용기를 주시는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두 나와주실 때 한국 영화에 정말 큰 도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배우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세 분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적은 선입견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액션이 많고 범죄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고 오시면은 조금은 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N차 관람했거든요. N차 관람하면서 그 질문하신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일은 이 영화는 액션 영화가 아니다. 네, 그런 선입견이 없으면 분명히 그 심리적인 갈등과 그 정서의 변화들 추적하는 어떤 그 추리하는 그런 재미들을 다 좀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많이 좀 소문을 내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감독님과 연기 형과 월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실은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대본 읽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이 어떤 지점에 중점을 두고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싶은지에 따라 각자 보신 분들마다 영화의 해석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쪽으로의 해석이 됐든 안 좋은 쪽으로의 해석이 됐든 간에 같이 이렇게 보러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함께 설계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되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재미있을 수 있는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합의를 하셔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진 찍으시라고 점수 비켜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원래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아예 네. 이렇게 어색하게 제가 너무 지금 무리한 부탁드린 거 아니죠? 왼쪽 한번 좀 봐주시고. 왼쪽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위로 확실하게 지금 뺐어요.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